안녕하세요. BGN 특허 법률사무소의 청현준 대표 변리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게임만 이제 약간 빠져서 산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라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고3 때는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이제 학과는 안 되더라고요. 재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입학하게 됐었습니다. 1학년 때는 엄청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애들이랑 술도 계속 먹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1학년 끝나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논산훈련소 조교로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고생을 좀 했어가지고 2학년 때부터는 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는 학점만 잘 따야겠다 이렇게 목표만 가졌었고 제 진로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석사, 박사 이제 6년, 7년을 하면서까지 연구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생활비 같은 거를 지원해 주실 여력은 안 되셔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나와서 연구 쪽으로는 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못하는 건 뭐지? 그리고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방황을 하다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취업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대기업 위주로 선택을 하자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하고 LG화학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형 과정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필기시험, 면접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약 한 달 정도 썼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썼고 바로 필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IQ 테스트예요. 시중에서 책 두세 개 정도 사가지고 그거를 한 세네 번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 준비를 했어요. 면접은 하루에 3개를 봤어요. 임원 면접, 직무 면접, 창의력 면접이 있었어요. 창의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단골 질문 100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답을 다 적은 다음에 정말로 달달 외웠어요. 100선에 나오지 않는 질문이 들어와도 준비했던 답변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 반도체 지식하고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거라서 이제 전공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을 정리했고 반도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 3주 정도 뒤에 면접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부모님과 집에 있었는데 합격 결과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이제는 사회 일원으로서 뭔가 1인분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도했던 기억이 나고 부모님도 되게 기뻐하시면서 이제 너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 주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만의 특이한 경험, 저만의 확고한 생각을 보여줬다는 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원하기 전에 국립외교원이라는 데를 잠깐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과생으로서는 되게 특이한 그런 데였는데 한국사 논술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녹여냈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어떤 세계적 흐름을 잘 파악을 했었으면은 어떤 나쁜 일이 없었을 거다. 삼성전자에 들어와서도 세계적 시류에 대해서 많이 주시를 하고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엔지니어가 되겠다. 모든 임원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보시다가 그 말을 하니까 딱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인상을 줬던 게 합격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수는 3주 정도 받았고요. 조별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팀원들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단에 대한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제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이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확실히 애사심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수원이 끝나면은 현업으로 가서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근을 했을 때 일단 외관에서부터 건물을 봤는데 건물이 엄청 커요. 이렇게 크게 지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 보면 더 좋았어요. 되게 최신식으로 지어져 있고 엄청 깔끔하고 복지제도도 엄청나게 많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게 해주는구나. 여기 잘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가 기술 회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끼리 뭔가 회의를 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 숫자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제 성향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배우는 거는 사수나 팀원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었거든요. 일이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케어해 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배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관리 업무를 맡았었어요. 관리 업무는 웨이퍼를 실제로 빼내오는 업무, 장비에 쌓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관리 업무가 조금 지루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발 업무를 맡을 정도까지 지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관리 업무만을 지지부진하게 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우연하게 타부서의 분이 변리사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리사 직업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 기술 내용을 언어로 바꾸는 그 과정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출장을 나와가지고 발명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변리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랑 삼성전자를 같이 들어와서 바로 옆 건물에 근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변리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3, 4개월 정도 뒤에 자기는 그만둘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바로 행동을 하는구나.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되게 어렵게 들어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만두고 뭔가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때 저도 그럼 나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3개월 사귄 여자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내가 회사 생활에 회의를 가지고 있고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을 하니까 여자친구가 자기는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고,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나는 기다려줄 거고 오빠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변리사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확실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퇴사를 해서 그거를 준비하는 거는 되게 저에겐 부담이었어요. 일단 잘 들어오던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타격감이 있는 거고, 그거를 준비한다고 해서 100%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불합격했을 경우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너무 제 인생한테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즐겁게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다른 잘 다니시는 분들에 그런 비해서요. 내가 좀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겠다.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거는 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런 생각하에 퇴사까지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 길길이 반대를 하셨죠. 왜 그거를 그만두려고 하냐.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다니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내 성향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 이거를 내가 해야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를 안 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너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렇게 준비를 해라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는 저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퇴사를 하니까 저는 어떠한 직함도 없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다니던 천현준이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백수 천현준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앞으로 이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 같은 좋은 회사에 내가 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아무래도 그러진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무조건 해내야겠다. 이거 못하면 나 진짜 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도 2월달 31살에 퇴사를 했고 한 달 정도 쉰 다음에 3월부터 변리사 1차 공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변리사 1차 공부는 제가 학원을 가지 않고 인강을 들었어요. 삼성전자 다닐 때 있었던 그 월세방을 빼고 경기도 이천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가서 했었거든요. 이천에서 변리사 학원이 있는 역삼동으로 가기는 힘드니까 집에서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주로 이제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10시쯤 일어나서 씻고 어머니가 계시는 커피집으로 가서 헤이즐넛 라떼를 받은 다음에 독서실로 갑니다. 잠깐 공부를 하다가 점심 먹고 쭉 밤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와서 TV 정도 조금 보다가 자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1차 시험의 과목이 민법, 특허법, 상표법,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있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었는데 법 과목은 완전히 처음이었고요. 자연과학 과목도 옛날에 공부했었지 다 까먹은 내용이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거 괜히 한다고 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조금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차 시험 공부는 굉장히 단순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은 기본서를 한 3-4번 정도 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독으로 돌아가서 기본서를 다시 보고 다시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최종 정리 강의를 듣고 기본서만 보다가 시험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결론 위주로 외우고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정말로 머릿속이 다 있었어요. 책이 없더라도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 있어서 1차 시험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년도 5월에 1차 시험을 봐서 약 1년 2개월 동안 1차 시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잘 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하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점수를 확인하고 하루 이틀 정도만 쉰 다음에 바로 2차를 준비했어요. 2차가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빨리 시험 합격하는 게 좋으니까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2차는 1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차는 정말 판례를 다 외워야 되고 판례의 논리적 관계까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의, 효과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니까 이거 양이 장난 아니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을 보고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 1개월 정도밖에 이제 2차 시험이 안 남았는데 정말 머릿속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내년을 바라봐야겠다. 그렇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자. 끝까지 일단 이번에 합격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그냥 끝까지 열심히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은근하게 이번 연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를 듣고 사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GS 강의를 들었는데, 초반에는 저도 역삼동의 변리사학원으로 GS를 보러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천과 역삼역이 굉장히 멀다 보니까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써서 채점해주는 그런 강사님 것만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10시쯤까지 독서실로 가서 한 11시 정도부터 논술을 썼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한 2시 정도부터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이런 거 듣거나 혹은 공부하거나 이러다가 밤 한 11시나 12시쯤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남몰래 울었던 적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4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고 실력이 그렇게 뭐 합격권에 있을 만큼 확실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경쟁자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에 그렇게 자꾸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이제 분해가지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GS 시험을 보면서 동차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비록 결승전에는 통과하지 못할지언정 계속 달리기는 하자,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20년도 10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었고, 그때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볼 때 알았습니다. 나는 합격하지 못하겠구나. 왜냐면 문제가 어려웠어요. 저한테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는 막 답안을 되게 길게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시험 다 끝나고 또 하루 정도만 쉬고 바로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2차 동차를 공부할 때 기본 강의, 사례 강의를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끝난 다음에는 기본서와 사례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봤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학원가에서 GS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연습을 하셨는데, 저는 2차 유예를 할 때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본서를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례서를 보면서 그 사례서에서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스터디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보다 먼저 합격한 변리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어떤 한 과목마다 10%, 5% 이렇게 크게 들 필요 없어. 모든 과목에서 3, 40%에 들면은 이 시험은 합격을 하게 돼.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고 좀 고루고루 공부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합격한 친구가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믿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는 제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유예 공부할 때 삼성전자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했었는데 시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2차 유예 시험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1차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다시 2차를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어요. 많이 부담으로 다가왔고, 몸이 많이 아팠던 이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꼭 합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이런 장기적인 시험을 준비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멘탈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힘드니까 다른 수험생들도 모두 다 힘들다는 걸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거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이 떨어지는 거고, 힘들지만 그거를 참고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어떻게든 참아내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여잡고서라도 진짜 질질 끌어서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유예 시험은 21년도 9월 달에 봤었고요. 첫 번째 과목이 특허법이었는데 제가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보통 16페이지가 기준인데 제가 19페이지인가 20페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쓸 말이 많았어요. 스스로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타트가 좋다 보니까 그 다음 과목들도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너무 후련하다, 이만큼 더 잘 쓸 자신은 없다, 너무 후련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차 유예 시험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2차 유예 시험은 21년도 8월 달에 끝났습니다. 먼저 합격한 변리사 친구가 명세사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서울에서 그 특허법인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21년 11월에 2차 유예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저는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와 있는 란이 있는데 손으로 가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봤는데 합격인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2차 시험 준비할 때 그 힘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삼성전자를 그만둔 일, 공부를 시작했던 일, 시작하면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막 이랬던 일, 놀고 싶은 걸 참으면서 계속 도서관에 다녔던 일, 그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컸고, 변리사로서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면서 우시던 게 이제 떠올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전화를 하니까 여자친구 당연히 똑같았어요. 네,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부 방향성을 잘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학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많이 나왔던 부분만을 꼭지로 잡아서 그 부분만을 많이 외웠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불필요한 내용은 적지 않고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힘들지만 남들이 힘들다는 거를 알았어요. 분명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포기만 안 하면 되겠다. 남들도 힘든 상태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시험 직전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쭉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유예 시험을 합격하면서 한 6주 정도 변리사 연수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계속 다니고 있었던 고려 특허법인에서 이제 원래는 명세사였는데 변리사라는 직함을 달고 21년도 11월부터 23년도 3월까지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23년도 이후에는 다른 회사도 좀 가보고 싶어서 리앤모 특허법인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리앤목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개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제가 직접 대표가 돼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23년도 12월 정도부터 논의를 하다가 24년 5월에 BGN 특허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변리사가 되면서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한 삶이 돼버린 거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남이 정해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해결책까지 만들어 나가고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뭔가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확고한 기준이 없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제가 생각한,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제가 주인이 된 듯한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22년 12월에 결혼을 했는데 변리사를 공부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게 많이 힘이 되어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은 새 식구가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변리사 공부를 처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많은 거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압도당한 거죠. 그 양에. 하루하루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뛰지 않더라도 어느샌가는 거기에 도달해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느꼈습니다. 삶의 방향만 정하고 계속 걷기만 하면은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제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거를 정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 뭔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게 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것처럼요. 지금도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일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로 남고 싶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